우리가 결론만 놓고 봤을 때 관세 전쟁은 지금 시작을 한 거고요. 계속해서 관련된 노이즈는 끊이지 않고 들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뭐 트럼프가 이때 뭘 발표한대, 이때 CPI가 나온대, 이런 일정들을 하나하나 기다리면서 우리의 전략을 점점점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는 거예요. 관세 전쟁은 결국 예정대로 시행이 된 거고, 저 모든 일정과 트럼프의 변수를 일일이 다 기다리다 보면은 우리의 결과는 솔직히 눈에 보입니다. 아예 기회를 놓쳤거나 그냥 투자를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거나 같은 이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이 모든 일정과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관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내가 가진 모든 현금을 몰빵하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기조를 지켜보면서 안정적으로 변해가는 게 같다 싶으면 조금씩 현금을 투입해도 되지 않을까, 그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3월 5일 오늘자 오전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55%, 나스닥 종합이 0.35%, S&P 500이 1.22%, 미국의 3대 증시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스닥을 기준으로 분봉상 흐름을 확인해 본다면 오전 중에 꽤나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마감하는 흐름들을 보였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계속해서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내용은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캐나다와 중국과 멕시코가 모두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트럼프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언급을 했냐? 그게 정답이 아닐 텐데, 너네가 보복 관세를 시행할 시에 우리도 그만큼의 상호 관세를 즉시 더욱 부과할 거다, 이렇게 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멕시코와 캐나다 측 인사와 우리와 통화하는 거를 봤을 때에는 우리가 잘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화상 노력하는 것들이 꽤나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상무장관도 현지 시간 기준 5일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에 대한 타협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빠르면 3월 5일 이제 관세 경감이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타협 가능성을 좀 시사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었다 보니까 지금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결론만 놓고 봤을 때 관세 전쟁은 지금 시작을 한 거고요. 계속해서 관련된 노이즈는 끊이지 않고 들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뭐 트럼프가 이때 뭘 발표한대, 이때 CPI가 나온대, 이런 일정들을 하나하나 기다리면서 우리의 전략을 점점점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는 거예요. 관세 전쟁은 결국 예정대로 시행이 된 거고, 저 모든 일정과 트럼프의 변수를 일일이 다 기다리다 보면은 우리의 결과는 솔직히 눈에 보입니다. 아예 기회를 놓쳤거나 그냥 투자를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거나 같은 이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이 모든 일정과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관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내가 가진 모든 현금을 몰빵하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기조를 지켜보면서 안정적으로 변해가는 게 같다 싶으면 조금씩 현금을 투입해도 되지 않을까, 그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인님이 지금 말씀을 잘하셨어요. 예정되는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대비 추가적으로 어떤 우려가 나올지 혹은 우려 대비 얼마나 안도감이 나올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려만 가질 시기는 지난 것 같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결국은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금리겠죠. 최근에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꽤나 높아졌고 미국의 경기 지표들도 꽤나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관세와 경기 성장률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굉장한 신중론을 조금 보이는 말들을 이어갔는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주목한 핵심은 현재 경기 성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거에 약간 주목을 했다라고 저는 분석을 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CME 패드워치를 살펴보면은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상반기 내, 그러니까 6월까지를 봤을 때 금리가 한 차례 인하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포인트로 치면 25베이시스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3월 FOMC가 좀 지나고 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투자 환경이 좀 개선되는 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미장을 포함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시장의 화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어떻게 종전이 될 것인가 여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내용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했다는 소식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답을 내놨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좀 더 강한 기조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이제 1차적인 휴전 혹은 종전은 지금 가능할 수 있다. 미사일과 장거리 드론에 대해서는 공격을 금지, 그리고 에너지랑 민간 인프라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금지할 수 있다. 해상에서의 휴전까지 즉각 시행할 수 있다. 단 러시아가 동의할 시, 이런 조건을 붙이면서 젤렌스키도 이제 종전에 대해서 기조를 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국과 달리 무기를 지원해준다는 말도 있긴 하는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지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 세계적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 이 나라는 좋을 때는 보합, 나락 가면 더 나락. 아니야, 대한민국 증시 올해 굉장히 할만하다니까. 올해 코스닥 상승률이 전 세계 증시 상승률 중에 2등인가 그럴걸요? 할만해, 너무 쫄지마. 그리고 VIP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수익 중장기 종목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현금 쓸 시기가 이제 머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종목 하나에서 많으면 2개 들어갈 거예요. 비공개 방송 진행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타도 하고 싶어요. VIP 단타요? 조만간 다시 진행할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은 굳이 무리해서 현금을 막 빠르게 돌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러 좀 참고 있던 거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머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일단 장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양대 증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시장이 지금 오전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게 오랜만이라서 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수급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보고하는 게 중요한 날일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지금 종목을 섣불리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수급이 굉장히 강한 테마가 한 개, 두 개 찝히는 게 아니라 반등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테마, 모든 업종에 대한 반발 매수 심리가 들어오고 있다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어지는 테마가 뭐가 있을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 흐름이 나쁘진 않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지수 차트를 보면서 오늘 이 위에서 양봉이 하나 보여주면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지금까지 모습은 그 흐름 그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폭을 키울 필요는 없어. 이 흐름이 유지만 된다고 하면은 기회를 잡을 사람들은 잡을 수도 있겠는데? 자, 전진건설 로봇 59,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59,000원까지. 59,000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어떤 관점으로 좀 전진건설 로봇을 말씀을 드렸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 관련주에 대한 이슈는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슈에 대한 수급이 오늘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재건 테마가 끝물이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마지막이 되기 전에 한번 빔이 나올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젠진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오전 중에 수급을 봤을 때 개장 직후에 가장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테마가 재건 테마였고, 그 이후에 1차적인 눌림을 준 후에도 수급이 유지가 되는 게 보였어요. 3분봉 흐름으로 보면은 딱 이렇게 5분선을 지켜주면서 N자형 패턴을 가지고 우상향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1차적인 자리가 확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일봉상 흐름을 좀 지켜본다고 하면은 2월 7일 상한가의 기준봉이 세워진 다음에 그 위에서의 추세만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던 이 국면을 벗어나면서 한 번 더 상방에 대해서 수급이 몰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거래대금이 오늘 평소 대비해서 꽤나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단타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에 대한 전략을 짜고 종목을 고를 때 좀 중요해 보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의 경우도 보면은 M7의 실적 추정치가 점점 하향 조정되면서 매수세가 적게 들어온다는 분석들도 야기가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증시에서도 60% 이상의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와중에 실적이 잘 나왔다더라, 이게 굉장히 강한 매수의 트리거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은 이쪽 업종이 조선이랑 방산이랑 뭐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호재가 붙을 때 이런 저평가에 대한 인식이나 호실적에 대한 인식이 붙으면서 더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 대회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양회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중국발 이슈로 강한 모습을 보인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화장품도 있었고 콘텐츠도 있었고 게임도 있었고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관점은, 첫 번째, 중국의 성장률 목표가 발표가 될 텐데 관련해가지고 한알령이든 뭐든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해서 수혜를 봤던 업종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건가. 두 번째,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해서 중국의 대미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 건가. 이 두 가지 기조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사를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어제 대체거래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시간 외에 수급이 진짜 없더라. 의미 있는 시간의 상한가를 한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거래량, 거래대금 보이시죠? 거래대금 자체에 숫자가 찍히는 게 없어. 이게 지금 단위가 100만 원 단위거든요. 숫자가 찍히는 게 없어. 종목 변동성이 진짜 거의 없더라고. 되게 혼동을 겪었던 것 같아. 검색식이요? 최근에 증시가 많이 밀리면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뭘 제일 필요로 해 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좀 만들어 봤던 게 이 과대낙폭 검색식입니다. AP 자료실에 제가 과대낙폭주 검색식 공개라고 올려놨어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과대낙폭에 대한 관점 플러스 이제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관점을 몇 개 넣어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한번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방송을 다시 진행을 하실 거고, 저는 다시 비공개 방송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머지않은 날에 또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조만간에 또 보게 되면은 그때 또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자, 다음에 만나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